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오늘 아침에 드신 달걀 하나가 어떤 분들에겐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겐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차이가 달걀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달걀을 어떻게 조리하고 무엇과 함께 먹는지 그 습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고기도 거의 안 먹고 기름진 음식도 줄였는데 달걀만은 몸에 좋다 해서 꾸준히 챙겨 먹었더니 검사할 때마다 크레아티닌이 자꾸 올라간다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분은 소변을 보면 거품이 하얗게 생기고 예전보다 잘 사라지지 않는다고 걱정하십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달걀을 겁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달걀을 끊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달걀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신장을 지키는 방식으로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그 길을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신장은 참 묘한 장기입니다. 똑같은 일을 매일매일 반복하면서도 아프다고 크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가 아주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장 건강은 증상만 보고 판단하면 늦을 수 있고 평소 습관을 보고 미리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신장은 피를 걸러 노폐물을 내보내는 정수기 같은 기관이라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예민하고 복잡합니다. 혈압의 변화, 혈당의 변화, 염분의 변화, 단백질 대사의 변화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역과 구조는 서서히 낡아갑니다. 젊을 때는 금방 처리하던 일이 연세가 들면 천천히 처리됩니다. 그 상태에서 부담을 자꾸 얹으면 신장은 밤새워 일하고도 회복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달걀이 왜 여기서 중요한가 하면 달걀은 단백질이 좋고 흡수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노년기에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흡수가 빠르고 농도가 높은 단백질이라는 장점이 반대로 처리 부담이 집중되는 단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달걀 섭취 실수 6가지를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들어보시면 내가 달걀을 잘못 먹고 있었구나 하는 부분이 분명히 발견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신장은 되돌리기 어렵지만 습관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오래전부터 건강 비법처럼 떠돌던 습관입니다. 바로 날달걀을 먹거나 흰자가 덜 익은 상태로 먹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달걀 껍질에 구멍을 뚫고 그대로 마시면 기운이 난다, 목이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위생 환경도 달라졌고 무엇보다 몸이 달라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은 떨어지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하나쯤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날달걀이나 덜 익은 흰자는 단순한 소화 문제를 넘어 감염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달걀 껍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묻어 있을 수 있고 덜 익힌 상태로 들어오면 장을 통해 몸 안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은 배탈로 끝날 수 있어도 어르신들, 특히 혈당이 높거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흡수입니다. 날달걀 흰자에는 특정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에서 필요한 비타민이 흡수되는 걸 막을 수 있고 그 결과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피로가 늘거나 근육이 쉽게 뭉치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신장을 더 지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소화가 깔끔하게 끝나지 않고 흡수되지 못한 찌꺼기가 남으면 그 처리 부담이 결국 신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단순합니다. 달걀은 반드시 익혀 드셔야 합니다. 흰자가 완전히 응고된 상태가 기본입니다. 노른자가 살짝 촉촉한 정도는 괜찮지만 흰자가 흐르거나 질척한 상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안심합니다. 나는 날로 안 먹는다. 나는 항상 익혀 먹는다. 그러면 괜찮지 않느냐고요?
문제는 두 번째 실수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달걀을 고온의 기름에 지져 먹는 습관입니다. 노릇노릇한 달걀 프라이는 맛도 좋고 식사 만족감도 큽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고온이 핵심 위험 요소가 됩니다. 높은 온도에서 단백질이 변성되고 기름과 만나며 몸에서 처리하기 까다로운 물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혈관과 염증 반응에 영향을 주고 특히 신장의 작은 혈관들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넉넉히 쓰거나 사용하던 기름을 반복해서 쓰거나 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을 쓰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그렇다고 프라이를 무조건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장을 생각한다면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기름을 많이가 아니라 아주 조금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코팅이 좋은 팬을 쓰고 기름은 얇게만 바르는 방식으로 바꿔보십시오. 또는 물을 한두 숟갈 넣고 뚜껑을 덮어 수증기로 익히는 방식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름 없이도 부드럽게 익고 위장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중요한 건 달걀은 좋은데 조리 습관이 신장을 괴롭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노른자입니다. 노른자를 버리자니 아깝고 먹자니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달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오른다고 해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한 분이라면 달걀을 적당히 드시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거나 당뇨가 오래되었거나 혈관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노른자가 생각보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콜레스테롤만이 아닙니다. 인성분이 많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신장이 건강하면 인을 잘 배출하지만 기능이 떨어지면 인이 혈액에 쌓일 수 있습니다. 인이 쌓이면 뼈에서 칼슘을 끌어내리려는 작용이 나타나고 그 과정에서 뼈가 약해지거나 피부 가려움, 건조감,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 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 노화로 생각하지만 신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른자 섭취는 가능하면 조절이 기본입니다. 신장이 약해졌다면 노른자를 매일 꼬박꼬박 챙겨 드시기보다 빈도를 낮추고 그날의 다른 단백질을 줄이는 방식으로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반면 흰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편이라 단백질 보충이 필요할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숫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음식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 몸이 지금 처리할 수 있느냐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제 실제로 흔히 일어나는 상황을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아침을 아주 모범적으로 드신다고 생각합니다. 밥은 조금만 먹고 반찬도 싱겁게 하고 단백질은 달걀로 채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달걀의 형태가 장조림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를 삶아 짠 국물에 오래 졸여두고 며칠 동안 매일 꺼내 먹습니다. 겉으로 보면 편하고 맛도 있고 단백질도 챙긴 것 같아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이 조합에는 신장을 괴롭히는 요소가 겹쳐 있습니다. 첫째, 염분이 높습니다. 둘째, 반복 가열이 됩니다. 셋째, 오래 보관된 단백질은 소화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에게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부담이 됩니다. 이런 사례는 실제로 흔합니다.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오르고 역과율이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도 본인은 억울합니다. 나는 고기도 줄였고 술도 안 마시고 짠 것도 줄이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달걀 장조림은 반찬이라고 생각해서 염분과 조리 습관의 문제로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걀이라는 소재만 보고 건강식이라고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달걀을 어떤 형태로 먹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단백질 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라 신장은 그 뒤에 조리법과 염분과 반복성을 더 예민하게 봅니다. 네 번째 실수는 음식 조합입니다. 음식은 하나만 단독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달걀 하나 먹고 두유 한 컵 마시거나 달걀국을 먹고 진한 차를 마시는 습관은 겉으로 보기엔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소화와 흡수를 꼬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유에는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어서 달걀 흰자 단백질의 소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와 장에서 음식이 오래 머물고 더부룩함이나 가스가 늘고 흡수되지 못한 찌꺼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찌꺼기들이 결국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진한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에 들어있는 성분은 단백질과 결합해 소화와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 장이 예민한 분들은 변비 쪽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차를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간 간격을 두라는 겁니다. 달걀을 드신 직후에는 미지근한 물 정도로 마무리하고 두유나 진한 차는 한참 뒤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화가 충분히 진행된 뒤에 마시면 충돌이 줄어듭니다. 결국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연결하느냐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보관과 재가열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음식 버리는 걸 아까워하시다 보니 달걀을 한꺼번에 여러 개 삶아두고 며칠 동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삶아놓은 달걀을 다음 날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달걀은 영양이 풍부해서 세균에게도 좋은 먹잇감입니다. 껍질을 까거나 금이 간 상태로 보관하면 오염이 쉽게 진행될 수 있고 냉장고 안에 다른 식재료와 교차 오염 위험도 생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단백질 구조입니다. 달걀은 한번 익히면 단백질이 변성됩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가열하면 우리 몸의 소화 효소가 처리하기 어려운 형태로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위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부담으로 크게 다가옵니다. 소화가 어렵고 흡수가 깔끔하게 끝나지 않으며 그 결과 생긴 부산물과 찌꺼기들이 결국 신장으로 넘어가 처리 부담을 키웁니다. 그래서 달걀은 가능하면 그때그때 조리해 그날 안에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신장을 지키는 데는 이 습관이 큰 역할을 합니다. 달걀 하나를 삶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몇 분을 아끼려다가 신장에 몇 달, 몇 년의 부담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실수가 남았습니다. 사실 이 여섯 번째가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합니다. 바로 달걀을 짜게 먹는 습관입니다. 삶은 달걀을 먹을 때 소금을 꼭 찍어 드시거나 진한 간장을 듬뿍 찍어 드시거나 달걀 장조림이나 달걀 조림처럼 짠 반찬 형태로 자주 드시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달걀 자체는 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하는 양념이 달걀을 신장의 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염분이 많아지면 체내 수분이 정체되고 혈액량이 늘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오르면 신장의 역과 구조는 직접적인 압력을 받습니다. 이 압력이 반복되면 사구체는 서서히 손상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빠집니다. 염분을 줄이는 일은 입맛 때문에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달걀을 한 입 베어 물고 아무것도 찍지 않은 상태로 천천히 씹어 보십시오. 달걀에는 생각보다 고소한 맛과 은은한 단맛이 있습니다. 그 맛에 익숙해지면 소금과 간장이 필수가 아니라 습관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간이 필요하다면 진한 간장을 그대로 찍기보다 아주 묽게 희석해 쓰는 것이 좋습니다. 레몬즙, 다진 마늘, 후추, 파 같은 재료로 풍미를 보완하면 염분을 크게 줄이면서도 만족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끊는 게 아니라 줄이는 방향으로 습관을 옮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달걀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기 근육과 체력에 도움이 되는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몸에서는 달걀의 장점이 그대로 부담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섭취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실수는 결국 한 문장으로 묶입니다. 달걀을 좋은 음식이라고 믿고 먹었지만 조리와 조합과 보관과 염분에서 실수가 반복되면 신장이 지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달걀을 신장을 지키는 방식으로 먹기 위한 원칙을 세 가지로 간단히 묶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리법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달걀은 익혀 드시고 가능한 한 삶거나 찌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기름에 지지는 방식은 줄이되 꼭 드셔야 한다면 기름을 아주 최소화하고 수증기로 부드럽게 익히는 쪽으로 바꾸십시오. 둘째, 노른자는 조절하고 흰자는 중심으로 생각하십시오. 신장이 약해졌거나 혈관이 예민한 분들은 노른자의 빈도를 낮추고 그날의 다른 단백질 섭취를 함께 조절해 신장이 회복할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염분과 조합을 동시에 관리하십시오. 달걀을 짜게 먹는 습관을 줄이고 두유나 진한 차처럼 소화의 충돌을 만들 수 있는 조합은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놓치는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리듬입니다. 신장은 하루 이틀로 망가지지 않지만 하루 이틀로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리듬은 신장을 살립니다. 오늘 부담이 컸다면 내일은 가볍게, 오늘 노른자를 먹었다면 내일은 흰자 중심으로, 오늘 짠 반찬이 있었으면 내일은 싱겁게, 이런 리듬이 신장에게 숨 쉴 틈을 줍니다. 좋은 음식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장에는 쉬는 날을 만들어주는 식사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쯤에서 혹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달걀을 먹지 말아야 하느냐, 단백질을 줄여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답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신장 기능의 단계, 혈당과 혈압 상태, 현재 복용 중인 약, 식사량과 체중, 근육량에 따라 적정 섭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장 질환 진단을 받으셨거나 수치가 빠르게 변하는 분들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개인 맞춤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내용은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달걀 섭취 습관을 점검하고 위험한 부분을 줄이기 위한 건강 정보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달걀은 무조건 좋다도 아니고 무조건 나쁘다도 아닙니다. 달걀은 어떻게 먹느냐가 전부입니다. 날로 먹는지, 고온으로 지지는지, 노른자를 매일 먹는지, 두유와 부쳐 먹는지, 남은 것을 데워 먹는지, 소금과 간장을 듬뿍 찍는지, 이 6가지가 달걀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달걀의 운명은 결국 신장의 운명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 보십시오. 날로 먹지 않기, 기름 줄이기, 노른자 조절하기, 두유와 차는 시간 두기, 남은 달걀 다시 데우지 않기, 소금과 간장 줄이기. 이 가운데 하나만 바꿔도 신장은 그 변화를 기억합니다. 크레아티닌 같은 수치는 하루아침에 드라마처럼 떨어지지 않지만 생활이 달라지면 방향은 달라집니다. 신장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반응합니다. 혹시 오늘 들으시면서 내가 가장 많이 하던 실수가 무엇이었나 떠오르셨다면 바로 그 한 가지부터 고쳐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장은 되돌리기 어렵지만 습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달걀 하나를 더 현명하게 먹는 습관이 신장을 지키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몸의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 식탁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 이야기를 들으면 특별한 병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장 기능 저하는 아주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이 환자라는 인식 없이 지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평소에는 별다른 불편이 없고 일상생활도 큰 문제 없이 해내기 때문에 신장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수치를 듣고 나서야 뒤늦게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세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괜찮다는 말을 듣고 안심해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 하나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올랐는지, 재작년보다 계속 오르고 있는지 그 방향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흐름을 결정짓는데 식습관, 그 중에서도 단백질 섭취 방식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달걀은 간편해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리하기 쉽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반찬으로도 간식으로도 부담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심코 자주 먹게 됩니다. 아침에 하나, 점심에 반찬으로 하나, 저녁에 또 하나. 이렇게 되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생각보다 높아집니다. 문제는 이 단백질이 하루에 고르게 분산되어 처리되는 게 아니라 특정 시간대에 몰려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이 몰림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신장은 쉬지 않고 일하지만 그래도 리듬은 필요합니다. 마치 사람도 하루 종일 일을 하면 지치듯이 신장도 처리량이 몰리면 회복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달걀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양으로 먹는 습관보다는 하루는 먹고 하루는 쉬거나 하루는 흰자 위주로 하고 하루는 노른자를 포함하는 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신장에는 큰 차이로 느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달걀을 먹는 속도입니다. 요즘은 식사 속도가 전체적으로 빨라졌습니다. 특히 혼자 식사하시는 어르신들 가운데는 씹는 횟수가 줄어든 경우도 많습니다. 달걀은 부드러워서 더 빨리 넘어갑니다. 그런데 씹는 과정이 줄어들면 소화효소 분비도 줄어들고 위에서 충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역시 신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달걀을 드실 때는 일부러라도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위장을 위한 행동이면서 동시에 신장을 위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달걀을 먹는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달걀은 비교적 부담이 덜합니다. 활동량이 있고 대사도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늦은 저녁이나 잠들기 직전에 달걀을 드시는 습관은 신장에 좋지 않습니다. 단백질 소화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밤에는 신장의 회복 리듬이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야식으로 삶은 달걀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습관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달걀 하나 먹는 게 이렇게까지 복잡하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건 달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음식은 예전보다 조금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달걀은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고 가장 자주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예로 들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달걀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면 다른 단백질 식품도 훨씬 수월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식사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슈퍼푸드를 찾는 것도 아니고 비싼 보조제를 먹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집에 있는 음식, 이미 먹고 있는 음식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입니다. 달걀을 삶을 때 조금 더 신경 쓰고 찍어 먹던 소금을 한 번 덜 찍고 남은 음식을 다음 날로 넘기지 않고 두유나 차를 바로 붙이지 않는 것. 이 정도의 변화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신장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신장이 지치면 혈압이 흔들리고 혈압이 흔들리면 심장도 부담을 받습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잘 걸러내지 못하면 몸 전체가 쉽게 피로해지고 기운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신장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한 장기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지키는 일입니다. 달걀 하나를 어떻게 먹느냐는 질문은 결국 이렇게 바뀝니다. 내 몸을 지금 기준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의 몸 기준으로 대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젊을 때 괜찮았던 방식이 지금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건강관리의 방향이 바뀝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방향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탁 위에 달걀이 올라온다면 잠깐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달걀을 신장을 살리는 방식으로 먹을지 아니면 무심코 예전 습관대로 먹을지 그 선택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쌓이면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신장은 말이 없지만 우리가 바꾼 습관에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 몇 달 뒤, 몇 년 뒤의 검사 결과로 돌아옵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씩 바꿔보시길 권해드립니다.